2025년 반도체 업계의 거인 인텔에게는 정말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수십억 달러의 손실에 수만 명의 직원을 내보내야 했고 기술 리더십마저 흔들렸죠. 그런데 바로 그 위기 한가운데서 회사의 운명을 건 엄청난 재기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바로 이 위기와 재기라는 거대한 이야기의 중심에 선 인텔의 2025년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인텔이 마주한 도전을 이보다 더 뼈아프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TSMC의 창업자 모리스 창이 던진 이 한마디입니다. 이건 그냥 비판이 아니에요. 인텔이 다른 회사의 칩을 만들어주는 이 파운드리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근본적으로 뭘 바꿔야 하는지를 정확히 짚어낸 거죠.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도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거인의 비틀거림입니다. 2025년 초 인텔은 겉보기엔 여전히 거대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숫자들은요, 단순한 실적 부진이 아니라 회사의 존립 자체를 위협했던 그 위기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줄 겁니다. 첫 번째 숫자부터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마이너스 188억 달러. 2024년 한 해 동안 인텔이 기록한 순손실인데요. 우리 돈으로 하면 20조 원이 훌쩍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물론 새로운 공장을 짓고 기술에 엄청나게 투자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이 숫자 하나만으로도 회사가 얼마나 엄청난 재정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는지 바로 알 수 있죠. 위기의 대가는 돈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2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무려 35,500명의 직원이 회사를 떠나야 했어요. 회사가 얼마나 필사적으로 비용을 줄이려고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치러야 했던 인간적인 비용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가슴 아픈 숫자입니다. 근데 위기는 재무제표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기술적으로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야심차게 내놓은 새 CPU들이 시장의 기대를 전혀 못 채우면서 사람들이 차라리 옛날 제품을 찾는 현상까지 벌어졌거든요. 이건 인텔의 심장과도 같았던 기술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가장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인텔이 아니죠. 이 벼랑 끝에서 인텔은 회사의 운명을 건 거대한 반격을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새로운 청사진에서는 인텔이 내놓은 아주 과감하고 혁신적인 재기 전략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변화의 중심에는 새로운 리더가 있었습니다. 리프탄 신임 CEO의 지휘 아래 인텔은 그야말로 회사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들어갔어요. 특히 2025년 9월에 있었던 주요 경영진 교체는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결정하고 각 사업부가 확실히 책임지게 만들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자, 이 재개 전략의 기술적인 심장, 바로 인텔 18A 공정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엔 두 가지 핵심 무기가 있어요. 첫째, 리본펫은 기존 트랜지스터가 그냥 평평한 도로였다면 이걸 3차원 고가도로처럼 만들어서 신호가 훨씬 더 빠르고 많이 지나가게 하는 기술이에요. 둘째, 파워비아는 아예 칩 뒷면에 전용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아서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인데 전력 효율이 엄청나게 좋아지죠? 이 두 가지가 바로 인텔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기술인 겁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인텔이 18A 하나에 올인,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2025년 18A 양산을 시작으로 성능을 더 끌어올린 18AP,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세대인 14A 공정까지 기술 리더십을 되찾기 위한 아주 공격적인 로드맵을 시장에 딱 보여주면서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거죠. 자, 이렇게 인텔이 안에서 정신없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동안 바깥 세상이 가만히 기다려줬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세 번째 이야기, 전장에서는 인텔이 마주해야 했던 거대한 경쟁의 파도와 여러 지정학적 변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인텔이 넘어야 할 산이 얼마나 높은지 이 그래프 하나가 그냥 다 보여줍니다. 2024년 3분기 기준으로 파운드리 시장은 TSMC가 무려 65% 가까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텔은 10위권 안에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거대한 골리앗과의 싸움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드디어 의미 있는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인텔의 최첨단 기술인 18A 공정이 성능의 핵심 지표에서 경쟁사인 TSMC의 N2와 거의 대등한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보고서가 나온 거예요.
이건 단순히 기술 격차가 좁혀졌다는 걸 넘어서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됐다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여기에 정치적인 변수까지 더해집니다. 이게 또 아주 흥미로워요. 트럼프 행정부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 기조가 미국 기업인 인텔에게는 기회가 됐고요.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 지원금 89억 달러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인텔 지분 9.9%로 바꾸면서 직접 주주가 됐습니다. 여기에 소프트뱅크까지 2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시장의 신뢰가 돌아오고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줬죠. 자, 그래서 이 모든 전략과 변화들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요? 네 번째 이야기 희미한 희망의 빛에서는 인텔의 재기가 그냥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들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좋은 소식은 생산 현장에서부터 들려왔습니다. 리프탄 CEO가 직접 18A 공정으로의 전환이 계획대로 잘 되고 있다고 확인해 줬고요. 이 기술을 쓰는 첫 번째 핵심 제품 펜서레이크 CPU가 올해 예정대로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계획이 차질 없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죠. 하지만 뭐니 해도 가장 의미 있는 희망의 신호는 바로 고객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8A 공정을 쓰기로 결정적 계약을 맺었다는 건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여기에 구글, 엔비디아, 브로드컴 같은 업계의 큰손들이 줄줄이 관심을 보이면서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이 드디어 시장의 믿음을 얻기 시작했구나 하는 걸 보여준 거죠. 이제 이 모든 흐름이 어떻게 2026년으로 이어지는지 보겠습니다. 2026년은 인텔에게 지난 10년 중 가장 중요한 해, 그야말로 심판의 해가 될 겁니다. 인텔의 재기가 반짝 회복으로 끝나지 않고 진짜 성공이 되려면 이 네 가지 단계를 완벽하게 해내야만 합니다. 18A 양산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2026년에 나올 후속 공정들도 차질 없이 내놓고 새로 바뀐 리더십이 안정적으로 회사를 이끌어야 하죠.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삐끗해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과제들입니다. 결국 모든 건 실행력에 달려 있습니다. 2025년이 위기 속에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희망의 불씨를 본 한 해였다면 2026년은 그 계획이 진짜 성과로 이어지는지 인텔이 그 야심찬 약속들을 정말 지켜낼 수 있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최종 성적표를 받는 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2026년은 인텔이 반도체 제국의 왕좌를 되찾는 영광의 해로 기록될까요? 아니면 한때 거인이었던 기업의 재기가 결국 미완의 꿈으로 끝나게 될까요? 기술 산업 역사상 가장 거대한 이 재기 드라마의 결말에 전 세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습니다.